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러시아 VIP 승무원이 믿지 못할 내용입니다. 러시아 출신의 한 VIP 미녀 승무원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세계 각국에서 결혼하고 싶다고 난리입니다. 누구인지는 차마 밝힐 수 없지만 여러분이 중동의 석유 재벌, 러시아 귀족 등 화려한 스펙의 남자들이 줄을 섰지요. 그런데 믿으시겠어요? 이 모든 남자들을 다 거절하고 평범한 트럭 하나 가진 한국 청년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한결이라는 한국 남자의 어떤 모습을 보고 단숨에 결혼을 결심했다는 거예요 하며 한국은 일본 따라하는 짝퉁국라고 생각하던 그녀가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이런 놀라운 사연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저는 알렉산드라 블로디미르나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국제선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취미는 사진 촬영이에요. 특히 야경 찍는 걸 좋아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며 아름다운 풍경들을 카메라에 담고 있죠. 파리의 에펠탑, 뉴욕의 맨해튼, 도쿄의 스카이트리까지 정말 많은 도시들을 봤거든요. 그날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기 시간이 무려 12시간이나 있었어요. 정말 지루했죠. 동료 승무원 나타샤가 한국 여행 블로그를 보여주면서 말하더라고요. 송도 야경이 정말 예쁘다는데 한번 가볼래? 솔직히 별 기대는 안 했어요. 사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그리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한국, 일본 따라가는 짝퉁 국가 아니에요? 이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러시아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은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중국처럼 시끄럽고 더럽고 음식은 너무 맵기만 하다며. K-파프이나 드라마도 일본 문화 베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만 들어왔으니까요. 사실 K-파프이나 한국 드라마는 좀 알고 있었지만 그것도 일본이나 서구 문화의 아류 정도로 생각했어요. 그래도 시간은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 싶었습니다. 어차피 호텔에서 뒹굴거리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았거든요. 송도까지 가는 길도 그리 멀지 않다고 했어요. 버스를 타고 송도에 도착해보니 생각보다는 깔끔하더라고요. 고층 빌딩들이 쭉 서 있고 인공호수와 공원도 잘 조성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냥 신도시네, 뭐 특별한 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센트럴파크라는 곳에서 카메라를 꺼내 몇 장 찍고 있는데 어디선가 구수하고 따뜻한 냄새가 풍겨왔어요. 러시아에서는 맡아본 적 없는 독특한 향이었어요. 뭔가 진한 육수 냄새 같았는데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고개를 돌려보니 작은 트럭 하나가 보였어요. 뭔가 따뜻한 음식을 파는 것 같았죠. 트럭 옆면에 한글로 뭔가 써 있는데 당연히 읽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분위기상 음식을 파는 곳이라는 건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됐어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트럭 앞에서 갑자기 넘어지신 거예요. 손에 들고 계시던 장바구니가 바닥에 쏟아지고 할머니는 무릎을 짚고 앉아 계셨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거나 멀찍이서 쳐다보기만 하더라고요. 러시아에서도 흔한 광경이죠. 모르는 사람 일에 끼어들기를 꺼려하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트럭에서 한 청년이 번개처럼 뛰어나왔어요. 나이는 30 정도로 보였는데 앞치마를 두른 채로 할머니께 달려가더니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면서 정말 자연스럽게 부축해드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전혀 망설임이 없었거든요. 마치 자기 친할머니를 돌보듯이 세심하게 챙겨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물티슈를 꺼내서 할머니의 손과 무릎을 정성스럽게 닦아드리는 거예요. 할머니도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고맙다 아들아. 요즘 이런 젊은이 보기 힘든데 정말 착하구나. 할머니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감사가 느껴졌어요. 청년도 천만에요. 조심해서 가세요라며 할머니를 안전한 곳까지 천천히 모셔다 드렸어요. 청년이 할머니를 배웅하고 트럭으로 돌아올 때 저는 트럭을 자세히 봤어요. 한결의 국밥차라는 간판과 함께 식은 세상, 데워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처음엔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 몰랐지만 방금 본 장면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음 날 저는 또 그 트럭을 찾아갔어요. 스스로도 왜 그랬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냥 궁금했거든요. 어떤 음식을 파는지, 그 청년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제 본 그 따뜻한 장면이 우연이었는지 말이에요. 가까이 가보니 청년의 이름이 장한결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트럭 앞에 작은 메뉴판이 있었는데 사장 장한결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나이는 29이고 군대를 전역한 후에 이 푸드트럭 사업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트럭 앞에는 플라스틱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고 할아버지 한 분과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 같은 아저씨가 앉아서 뜨거운 뭔가를 후루룩 드시고 있었어요. 모두들 정말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었어요. 장한결이 손님에게 뜨거운 그릇을 내어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밥은 뜨겁고 진심이어야 합니다. 식으면 언제든 다시 데워드릴게요. 그 말이 참 특별하게 들렸어요.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뭔가 철학 같은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손님들도 장한결을 정말 좋아하는 게 보였어요. 한결이, 오늘도 맛있겠다. 우리 손자가 이 정도만 효자였으면 좋겠어.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오갔어요. 단순한 장사꾼과 손님 관계가 아니라 정말 가족 같은 정이 느껴졌어요. 저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이게 어떤 음식인가요? 장한결이 환하게 웃으면서 정중하게 대답해 주더라고요. 국밥이라는 한국 전통 음식이에요. 제 할머니가 어릴 때 끓여주시던 그 맛을 최대한 재현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좀 우습게 봤어요. 러시아에는 보르시나 솔량카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프들이 있거든요. 게다가 제가 다녀본 레스토랑들은 대부분 미쉐린 가이드에 나오는 고급 레스토랑들이었어요. 이런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도 먹을 만한가요? 저는 주로 미쉐린 레스토랑을 다녀봤는데. 그런데 장한결의 반응이 정말 놀라웠어요. 전혀 기분 나빠하거나 위축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눈이 더 반짝이면서 자신 있게 말했어요. 그럼 더 좋네요. 미쉐린 레스토랑을 다녀보신 분이라면 진짜 맛이 뭔지 아실 테니까요. 한 번만 드셔보세요. 평가는 그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뭔가 당당하면서도 겸손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호기심이 더 생겼죠. 그래서 한 그릇 주문해보기로 했어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돼지국밥, 소국밥, 순대국밥. 다 생소한 이름들이었어요. 추천해 주시겠어요? 라고 했더니 장한결이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드세요. 정말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요. 그릇을 받아보니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어요. 향이 정말 진했어요. 러시아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깊은 냄새였죠. 숟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한술 떠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국물이 진하면서도 깔끔했고 뭔가 몸속 깊은 곳까지 따뜻하게 만드는 맛이었어요. 계속 먹다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린 시절 할머니가 아플 때마다 끓여주시던 치킨 수프가 생각났어요. 그때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이 떠올랐거든요. 이건 진짜네요. 가짜가 아니야.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장한결이 정말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이 맛을 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할머니 손맛을 되살리려고 전국 국밥집 137곳을 2년 동안 돌아다니며 연구했어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고를 우리고 각 집의 비법을 하나하나 배워왔죠. 그 이후로 저는 거의 매일 그 트럭을 찾게 됐어요. 처음엔 음식이 맛있어서였는데 갈 때마다 장한결이라는 사람에 대해 새로운 면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는 단순히 음식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갔는데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장한결이 트럭 뒤편에서 도시락 4-4개를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시락들을 비닐봉지에 담고 보온병까지 챙겨서
어디론가 가는 거예요. 호기심에 멀찍이서 따라가 봤어요. 센트럴파크 한쪽 구석.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벤치에 노숙자분 3명이 앉아 계셨어요. 추운 날씨에 얇은 옷만 입고 계시더라고요. 장한결이 그분들께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도시락을 하나씩 나눠드리는 거예요. 아버지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따뜻할 때 드세요. 그리고 보온병에서 뜨거운 국밥을 따라서 컵에 담아드리더라고요. 이 국은 돈보다 먼저 드셔야 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져야 몸도 따뜻해지거든요. 정말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이런 일을 자주 해왔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동받았어요. 하루 장사 끝나고 피곤할 텐데 수익도 전혀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러시아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자선 활동을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노숙자분들도 장한결을 정말 반갑게 맞이했어요. 한결이가 왔네. 오늘도 고마워. 이 녀석이 오면 우리가 진짜 왕이 된 기분이야. 서로 이름을 알고 지내는 사이더라고요. 한 분이 장한결에게 말씀하셨어요. 한결아, 너 같은 청년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해. 요즘 젊은이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다니는데 넌 정말 다르구나. 장한결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아버지들께 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말 생각이 많아졌어요. 러시아 5성급 호텔의 셰프보다 더 위대한 사람 같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을 받고 서비스하는 것과 진심으로 남을 배려하는 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현실적인 걱정도 생겼어요. 러시아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로 이 이야기를 했더니 모두들 의아해했거든요. 이런 남자가 뭐하러 창업해? 한국에선 스펙 없으면 아무도 안 봐준다며. 길거리 장사꾼이랑 뭘 하려고 그래?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이 안 든 건 아니었어요. 맞긴 해. 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가진 게 별로 없어 보여. 푸드트럭 하나가 전부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자꾸만 그가 보고 싶어졌어요. 그의 순수한 미소, 진심 어린 행동들,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며칠 뒤 다시 트럭에 갔을 때 장한결이 저를 보고 정말 환하게 웃었어요. 알렉산드라 씨, 오늘도 오셨네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봤는데 한번 맛보실래요?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저를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다는 걸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장한결에게 정말 궁금했던 걸 직접 물어봤어요. 정말 궁금한데요. 왜 이런 힘든 일을 자처하세요? 똑똑해 보이시는데 편한 직장도 많을 텐데. 진심으로 이해가 안 됐거든요. 장한결이 잠깐 생각에 잠기더니 정말 진지하게 대답해 주더라고요. 음식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져요. 배고픈 사람, 외로운 사람, 상처받은 사람. 국밥 한 그릇 앞에선 부자든 가난하든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이든 모두 똑같이 따뜻해지거든요. 이게 진짜 평등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이 정말 깊게 와닿았어요. 음식으로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무는 철학이 있었던 거죠. 러시아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요. 장한결이 계속 말했어요. K-푸드는 단순한 식문화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정말 자신 있게 말하더라고요. 중국 음식은 양만 많고 기름져요. 일본 음식은 보기엔 예쁘지만 장식에만 신경 써서 속을 채워주지 못해요. 하지만 한국 음식은 달라요. 몸도 마음도 함께 따뜻하게 데워주거든요. 이 말을 듣고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음식을 단순히 배를 채우거나 입을 즐겁게 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했다는 걸요. 하지만 장한결에게 음식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매개체였어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점심시간에 트럭을 찾아갔어요. 어떤 사람들이 오는지 궁금했거든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양복 입은 회사원, 작업복 입은 건설, 노동자, 근처 상점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지팡이 짚고 오신 할아버지까지. 모든 사람이 똑같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기한 건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면서 정말 화목한 분위기였어요. 제 차례가 되어서 국밥을 받고 첫 숟가락을 뜰 때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러시아에 계신 할머니 생각이 간절히 났거든요. 제가 어릴 때 아프면 항상 따뜻한 수프를 끓여주시던 할머니가 그리웠어요. 할머니 생각이 나네요. 제도 모르게 중얼거렸더니 장한결이 조용히 다가와서 냅킨을 건네주면서 말했어요. 그럼 제가 성공한 거네요. 음식은 단순히 영양분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추억과 사랑을 전달하는 게 진짜 목적이거든요. 그날 옆자리에 앉은 할아버지가 저에게 말을 걸어주셨어요. 아가씨, 외국인이시죠? 우리 한국 음식 어때요? 정말 맛있어요. 마음까지 따뜻해져요라고 대답했더니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그게 바로 우리 한국 음식의 힘이야. 몸만 배부르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든든하게 해주는 거지. 할아버지의 설명을 들으니 한국 문화가 더 이해됐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러시아에서의 제 생활과 여기서 본 것들이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비싸지만 속은 차가운 것들과 겉으로는 소박하지만 속은 뜨겁고 진실한 것들의 차이를 느꼈어요. 장한결은 물질적으로는 많은 걸 갖지 않았지만 정신적으로는 정말 풍요로운 사람이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심과 따뜻함을 갖고 있었죠. 한국이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겉으로는 작은 나라지만 속에는 정말 큰 마음을 가진 나라 같았어요. 시아로 돌아간 후 저는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특별한 사람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어요. 어머니가 먼저 소리를 지르셨어요. 한국 길거리 장수. 넌 지금 뭘 하자는 거야? 화면 너머로도 어머니의 분노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길거리에서 국밥 파는 남자를 좋아한다고. 정신이 나간 거야?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월드컵 선수와 CEO들이 널 원했는데 왜 길에서 국밥을 퍼주는 남자야? 아버지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을 하나하나 거론하기 시작했어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반도 있었고 석유회사 사장 미하일도 있었잖아. 그 남자들은 다 어디 갔어? 정말 답답했어요. 부모님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엄마, 아빠, 그 사람은 달라요. 진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걸 가진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부모님은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죠. 마음이 따뜻하면 뭐해? 돈도 없고 미래도 불안한데. 너 지금 30살인데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거야? 그때 저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돈으로는 절대 못 사는 감정을 그 사람이 줬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처음 알았다고요. 이 말을 하자 부모님은 더욱 화를 내셨어요. 아버지가 책상을 탁 치면서 소리쳤어요. 감정으로 밥 먹고 살 수 있어? 현실을 봐라, 알렉산드라. 영상통화를 끊고 나서 정말 우울했어요. 가족들이 이해해주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동료 승무원 나타샤가 저에게 와서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알렉산드라, 내가 한국에서 푸드트럭 남자와 연애 중이라는 소문이 회사 전체에 돌고 있어. 인사팀에서도 알고 있대. 이거 진짜 큰일 날 것 같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며칠 후 정말로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속계약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국제선 승무원의 품격에 맞지 않는 교제라는 이유였죠. 정말 어이없었어요. 사랑하는 것도 잘못인가 싶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알렉산드라가 이상해졌어. 길거리 장수와 사귄다며.
명문가 출신이 왜 저런 선택을 하지? 이런 뒷담화가 들려왔어요.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관계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밤마다 잠을 못 이뤘어요. 정말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지 고민됐거든요. 하지만 장한결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말들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의 평온함과 행복감도 잊을 수 없었고요. 어느 날 밤,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후회해?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거야? 대답은 명확했어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한결을 만나고 나서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거든요. 러시아에 완전히 돌아온 후 몇 달이 지났어요. 장한결과는 매일 영상통화로 연락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그리워지더라고요. 그의 따뜻한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편해졌고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가장 친한 친구 나타샤와 모스크바 시내 고급 카페에서 만났어요. 나타샤가 명품 핸드백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면서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알렉산드라, 진짜 그 길거리 청년과 결혼할 생각이야? 농담이지.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응, 진심이야. 결혼할 거야. 나타샤가 마시던 커피를 거의 뱉을 뻔하면서 깜짝 놀라더니 소리쳤어요. 결혼한다고. 미쳤군요.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큰 소리였어요. 나타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길거리 청년이 내 미래야? 그럼 난 백화점이 아니라 재래시장에서 쇼핑하라는 거야? 친구의 조롱 섞인 말이 마음에 상처를 줬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맞아. 시장엔 덤이 있어. 백화점은 돈 주고 사는 거지만 시장은 인정도 함께 주거든요. 그 남자는 사랑도 덤으로 줬어. 이렇게 말하자 나타샤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장한결과 함께 있을 때의 행복감을 나타샤는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였어요.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마음의 풍요로움이 더 소중하다는 것도 모를 거고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집 앞에 국제 택배 상자가 하나 도착한 거예요. 보낸 사람을 보니 장한결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봤죠. 안에는 정성스럽게 쓴 손편지와 함께 예쁘게 포장된 작은 패키지가 들어있었어요. 패키지를 보니 국밥 조미료와 상세한 레시피, 그리고 작은 한국 전통 그릇까지 들어있었어요. 편지를 읽어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알렉산드라, 러시아에서 국 끓이면 내 마음이 데워지길 바란다. 멀리 있어도 같은 맛을 먹으면 마음도 가까워질 거야. 보고 싶을 때마다 이 조미료로 국을 끓여 먹어. 내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야. 편지 끝에는 이런 말도 적혀 있었어요. 한국에는 밥 한 번 먹자는 말이 있어. 이건 단순히 식사하자는 뜻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자는 뜻이야. 우리 마음은 이미 연결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런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바로 부엌으로 가서 레시피대로 국을 끓여봤어요. 향료와 조미료가 어우러지니까 정말 한국에서 먹었던 그 맛이 났어요. 첫 숟가락을 떠넣는 순간 한국에서의 모든 기억들이 쏟아졌어요. 장한결의 환한 미소, 따뜻한 대화, 그리고 그 진심 어린 마음들이 다시 생생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마법 같았어요. 그 국을 먹으면서 더욱 확신했어요.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요. 거리도, 문화 차이도, 주변의 모든 반대도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장한결을 다시 만난다는 생각에 비행기 안에서도 잠을 못 잤어요. 인천공항에서 나와 송도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가슴이 계속 뛰었죠. 예전 그 자리에 트럭이 여전히 서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트럭 주변에 사람들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모여 있었고 몇몇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심지어 줄까지 길게 서 있더라고요. 장한결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달려왔어요. 알렉산드라,
정말 왔구나. 몇 달 만에 보는 그의 모습은 예전과 똑같이 따뜻했지만 뭔가 자신감이 더 넘쳐 보였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와? 무슨 일이야?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평소보다 손님이 10배는 많아 보였거든요. 몇몇 사람들은 저를 보고 수군거리기까지 했어요. 장한결이 조금 쑥스러워하면서 말했어요. 나 사실 조금 놀라실지도 몰라요.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는 휴대폰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SNS 계정이었는데 팔로워가 무려 312만 명이나 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언제부터 이렇게 유명해진 거야? 몇 달 전만 해도 그냥 평범한 푸드트럭 사장이었는데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장한결이 겸손하게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일상을 올리는 정도였는데 할머니들께 무료로 국밥 드리는 영상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줬대요. 그 영상이 1,000만 뷰를 넘었거든요. 길거리에서 노숙자분들께 따뜻한 밥 나눠드리는 모습, 비 오는 날에도 장사하시는 모습들이 연속으로 화제가 됐어요. 사람들이 진짜 청년이라고 불러주더라고요. 장한결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됐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지금 서울에 직영 매장 3곳을 운영하고 있어요. 강남, 홍대, 명동에 각각 하나씩요. 올해 연매출이 52억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알던 그 소박한 푸드트럭 사장이 이렇게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장한결은 여전히 겸손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성공은 진심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생각해요. 정부에서도 인정을 받았다고 했어요. 전통시장 브랜드 협약 파트너가 됐고 청년 창업 멘토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전통을 이은 푸드, 그 맛이 K-경제의 힘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여러 정부 행사에도 참여하고 있고요. 저는 정말 놀라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제가 본 눈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였지만 속에는 정말 대단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해야 해주는 거야?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장한결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돈 때문에 저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더욱 감동받았어요. 이 사람은 성공한 후에도 여전히 진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돈은 말 안 했어요. 진심만 보여줬어요. 그게 제 방식이거든요. 장한결의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줬어요. 드디어 결혼식 날이 왔어요. 장한결과 저는 송도 센트럴파크가 내려다 보이는 야외에서 결혼식을 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결혼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죠. 결혼식장에 푸드트럭 10대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각각 다른 한국 전통 음식을 준비해서 거대한 한식 뷔페를 만든 거였어요. 김밥, 떡볶이, 순대, 호떡, 붕어빵, 계란빵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동네 할머니 7분이 직접 와서 떡국을 끓여주신 거였어요. 할머니 중 한 분이 제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국을 건네주시면서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사랑은 따뜻한 국물 같아야 오래가. 식으면 다시 데우고 싱거우면 간 맞추고 그렇게 해야 해. 그 말씀을 듣고 또 눈물이 났어요. 한국의 할머니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축복해 주시니까 정말 감동적이었거든요. 제가 외국인이라고 차별하지 않고 진짜 손녀처럼 대해 주셨어요. 다른 할머니께서도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결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얘가 어릴 때부터 봐왔는데 정말 착한 아이야. 잘 됐다, 잘 됐어. 결혼 서약을 할 때 저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18억짜리 요트를 거절했고 금가루 디저트도 외면했어요. 왜냐면 한국 국밥이 내 속을 진짜로 채웠거든요.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사랑하겠습니다. 참석한 300여 명이 모두 뜨거운 박수를 쳐줬어요. 장한결도 감동적인 서약을 했어요.
알렉산드라가 처음 제 국밥을 먹고 눈물 흘렸을 때 알았어요. 이 사람이 제 평생 반려자라는 걸요. 음식으로 시작된 사랑이지만 이제는 서로의 인생을 데워주는 사랑이 됐습니다. 결혼식 내내 한국 전통 음식들이 주인공이었어요. 하지만 전혀 촌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의미 있고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러시아에서 온 친구들도 신기해하면서 이런 결혼식은 처음 봐. 정말 특별해라며 감탄했어요. 러시아에서 온 부모님도 결국 완전히 마음을 바꾸셨어요. 장한결이 성공한 사업가라는 걸 알고 나서도 그랬지만 더 중요한 건 그의 진심 어린 인품을 보고 감동받으신 거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끌어안으며 말씀하셨어요. 알렉산드라, 내가 옳았구나. 진짜 보석 같은 사람을 만났네. 엄마가 미안해. 아버지도 장한결과 악수하시며 좋은 사위를 얻었다고 하셨어요. 결혼식 마지막에 장한결이 마이크를 잡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인사를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 남자, 한국 음식, 한국 정신. 이 셋이 모이면 진짜 사랑이 태어납니다. 저희도 그런 사랑으로 평생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벅찼어요.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의 진가를 제대로 발견한 것 같았거든요.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속은 정말 따뜻하고 진실한 나라였어요. 하객 중 한 분이 이게 바로 K-사랑이야 라고 소리치자 모든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신혼여행은 전국의 전통 맛집을 돌아다니기로 했어요. 장한결이 연구했던 그 137곳의 국밥집들을 함께 가보자고 했거든요. 우리 사랑의 출발점인 국밥집들을 다 가보자며 웃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운명 같아요. 단순히 야경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인생의 반려자를 만난 거니까요. 한 그릇의 국밥이 저희 두 사람을 영원히 이어준 거죠.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사랑의 다리 역할을 한다는 걸 정말로 깨달았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한 그릇의 국밥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진심은 국경도, 편견도 모두 녹여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따뜻한 정과 K푸드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해외 반응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